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 파산 신청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파산 신청서에는 이제 법인 파산 신청이 상당히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단순히 폐업만 하고 법인 파산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뭐 지금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법인 파산이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통계상 1년에 전국적으로 해도 뭐 몇천 건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파산 신청이 상당히 좀 드문 경우인데, 최근에는 그나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법인 파산 신청을 하면 그 상황에 맞게 깔끔하게 청산되고, 법적 다툼도 적고 민형사 세무상 깔끔하게 처리가 되죠. 그 다음에 개인 파산에서도 유리한 점수가 올라가죠. 법인이 투명하게 청산되면. 그래서 이제 신청서는 신청인 겸 채무자, 주식회사 땡땡땡 이제 주소 쓰고요, 대표이사 쓰고 전화, 이메일, 대리인 있으면 대리인 변호사. 신청 취지는 간단합니다. 채무자, 주식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면책이라는 게 없죠. 법인은. 개인은 여기에 이제 뭐 면책 결정을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파산관제인 선임도 나오고, 불선임한다는. 법인은 그냥 채무자, 주식회사 누구누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법인 파산은 그냥 청산 절차입니다. 면책과는 관계없습니다. 다만 법인격이 나중에 법인이 청산되고 법인격이 소멸하면 말소가 되기 때문에 등기부상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권리 행사를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면책이 되는 겁니다. 사실상 법적인 의미에서 면책은 아니죠. 신청 이유는 채무자회사 개요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목적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나오죠. 그거를 쭉 나열해서 다 써도 되고, 개략적인 거 주로 거기에 한 20가지가 나오면 주요 하고 있는 사업을 쓰면 됩니다. 주식회사 땡땡땡은 2019년 3월 2000 몇 년 몇 월 어떠한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연역은 뭐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이게 뭐 사실 조그만한 중소법인이면 크게 뭐 한 두세 줄도 안 되죠. 설립하고 그냥 뭐 어디 증자하고 그 다음에 뭐 사업부를 신설을 하고, 이런 연역을 간단하게 써주면 됩니다. 모회사, 자회사, 관계회사의 현황을 써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 현황사항이 없죠. 그 다음에 회사 및 주주의 구성, 주식 현황 및 자본. 채무자회사의 주식과 자본금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과 자본금의 현황. 이 등기부상에 보면 발행할 주식이 총수가 나옵니다. 아직 발행한 주식하고 발행할 주식은 이거를 이제 상법상 수권 주식이라 그러죠. 향후에 발행할 총 주식을 수권 주식이라 그러죠. 그래서 발행할 주식이 총수가 나옵니다. 등기부상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까지 실제 발행한 주식이 총수가 나오고, 한 주의 금액이 나오죠. 자본 총액이 나오죠. 발행한 주식이 곱하기 이걸 합치면.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의 변동. 자본의 변동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딱 해서 쓰면 되고요. 변동이 있으면 이제 증자시, 이런 거는 다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흔히 말하면 우리가 등기부 등본이라 그러죠. 법인 등기부 등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 증명서입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주권 상장 여부 및 주주의 구성. 뭐 대부분 비상장 법인이죠. 주주 명부의 구성. 주주를 쭉 씁니다. 뭐 이게 이제 주주 명부는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는 걸 기준으로 합니다. 자본 변동 현황을 세무서에 신고하게 돼 있죠. 그래서 세무서에다가 신고한 거를 기준으로 쓰고, 회사 내부에서도 이제 실제 이제 뭐 파악을 하고 있죠. 1인 회사면 100%고 뭐 좀 분산해놓으면 633, 4332 하여튼 현황을 씁니다. 이것도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그 다음 회사의 임원 구성 및 종업원 현황. 임원이라는 건 경영진을 말합니다. 이사 이상을 말합니다. 이사나 감사. 이사, 대표이사, 감사, 사내이사,
감사 이런 걸 씁니다. 임원. 상근, 비상근을 쓰고요. 주분, 지분율을 쓰고 소유 주식을 쓰고 담당 업무를 씁니다. 생년월일 쓰고 성명 쓰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 현황을 씁니다. 채무자회사의 직원은 신청일로부터 1년 전에는 몇 명이었으나 이제 뭐 대부분 망한 단계면은 대부분 종업원도 없습니다. 퇴사시킵니다. 그 다음에 공장, 영업소의 시설을 씁니다. 채무자 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법인 등기부에 본점으로 기재된 땡땡시 어디입니다. 이 사무소는 매달 며칠 보증금 얼마, 월차임 얼마를 정하여 임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 회사는 뭐 경기도 시흥시 어디에 산업공단에 어떤 공장을 뭐 임차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뭐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을 받으니까 그 공장 현황 혹은 영업소도 있으면 뭐 본점, 지점 같은 거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관청, 감독관청을 씁니다. 인허가 관청이라든가 감독관청, 그 소재지의 어떤 주무관청이 있죠. 뭐 시군구청일 수도 있고 시도지사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 현황을 씁니다. 주요 영업 종목, 뭐 뭐 폴리에틸렌, 합성수지 제조, 판매. 그 다음에 무슨 뭐 염화비닐, 폐기 이걸 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를 쭉 씁니다. 거래처는 어디다, 주요 이것도 만약에 많으면 도표로 이제 뭐 엑셀이나 한글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건 지금 한글 파일이기 때문에 한글에서 칸을 쳐서 하면 되고요. 거래은행,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의 계좌 쭉 씁니다. 뭐 이게 많은 은행은 뭐 수십 개가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업체와 한 특정 업체마다 은행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주로 급식업체나 이런 식품업체에서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그 업체와 수많은 거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 통장에 기재하면은 너무 정신이 없죠. 그 업체가 만약에 뭐 50개다. 그럼 차라리 개별 은행별로, 개별 업체별로 하나를 만드는 게 낫죠. 그러면 이제 통장을 50개를 관리하고 한 거래업체와 정산하기가 좋죠. 입금, 출금, 입금, 출금, 입금, 출금. 그렇죠? 편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현황을 쭉 쓰고요. 자산부채의 현황은 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세무사나 공인회계사한테 가면 최근 한 3년치의 재무상태표, 그러니까 마지막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일종의 이제 결산이 끝나면 결산, 그 다음에 결산이 안 끝나면 일종의 좀 가결산을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좀 맞춰달라는 얘기죠. 이게 사실은 폐업한 채로 방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걸 기준으로 하면은 현황과 상당히 차이가 있죠. 뭐 기계는 다 썩어버리고 차는 폐차 직전에 가고 이미 보증금은 소진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들어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산관제인이 청산 대조표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채무자의 재산상태표하고 실제 환가, 청산 가치가 있는 거를 쭉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장부상에는 자동차가 1200으로 돼 있는데 이미 리스나 뭐 아니면 이제 중고차로 판매해서 법인 운영자금을 쓸 수도 있죠. 그때는 그 사용 대금 아니면 이제 횡령을 했는지 빼돌렸는지 그것만 문제가 되지, 이미 팔아서 그 사용 자금을 법인 운영 자금으로 썼다. 그러면 실제 청산 가치는 제로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재료가 있습니다. 원재료가. 근데 이게 나름대로 이제 쓸모가 없어서 그 당시에 뭐 공정으로 그 공장에서 제품이 한참 만들어질 때는 원재료가 값을 해서 가치가 있어서 1억인데 이게 조금 노후화돼서 아니면 뭐 녹이 쓸거나 아니면 좀 변질이 돼서 중고로 팔았을 때는 단돈 몇백만원도 안 나갈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는 뭐 그게 만약에 몇백만원입니다. 제대로 됐을 때는 5천만원인도 이런 식으로 청산 가치를 쭉. 다만 그래도 법인 파산에서 이제 변호사나 전문가가 이 신청서를 쓸 때는 가급적 재무 상태표를 가장 최신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가급적 현황과 100% 맞출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맞히는 게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12월에 결산돼서 이제 정상적으로 하면은 12월에 결산을 보는데 해를 넘겨서 한 6월쯤에 파산을 한다. 그러면은 뭐 그 상반기까지 그 세무사한테 돈을 좀 주고 결산을 해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가결산. 그래서 그 가결산을 한 상태에서 그 신청서를 써주면 좋죠. 이 결산이라는 건 세무사, 저도 이제 실제 그 법인 파산이나 아니면 일반 좀 자영업 파산에서 이렇게 관여를 해보면 세무사도 이거 함부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걸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 이렇게 도장을 찍고 직인을 쪄서 법원에 들어가는 데는 누구누구 세무사가 이거 했는지를 아니면 공인회계사가 했는지를 이름을 표시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전문가로서 비용도 들어가지만 그 이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만약에 그게 너무 불일치하면은 자기가 바보짓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가는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동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뭐 만약에 이제 법인 통장에 5천만 원 있다. 그럼 5천만 원 하고요. 매출채권 이미 외상으로 물건이 나갔는데 미수금이죠, 일종의. 아직 돈을 못 받은 게 있으면 여기다가 쭉 나열을 하면 됩니다. 어디 공업사에 5천만 원, 어디 뭐 개인한테는 3천만 원. 그래서 합산을 하고요. 단기 대여금, 누구한테 돈을 꿔준 거죠. 미수금, 돈 받지 못한 거요. 재고자산, 뭐 자동차나 부동산이나 뭐 토지, 기계, 설비 이런 걸 쭉 쓰면 됩니다. 비유동자산 쓰고요. 출자금, 퇴직연금운용자산 대부분 없습니다. 이런 건 부동산이야 가장 쓰기 쉽죠. 이렇게 목록을 쓰면 됩니다. 적요, 금액, 회수 가능 금액,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근저당이라든가 이런 거, 뭐 제한물권, 압류가 돼 있는지, 가압류가 돼 있는지,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지,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걸 쭉 씁니다. 차량 운반구는 차량입니다. 차량이나 뭐 건설기계 이런 거 쓰는 거죠. 비품이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쇼파 3세트, 가구, 사무실 책상, 컴퓨터. 근데 대부분 가치는 없지만 형식상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특허권이나 회원권 같은 거 쓰죠. 골프장 회원권, 뭐 헬스장 회원권, 특허권 같은 거, 상표권, 지적재산권을 여기다 씁니다. 뭐 영업과 관련해서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를 또 가치 있게 대부분 있죠. 뭐 법인 명의로 특허를 내면 법인 명의 있는 것만 쓰고요. 개인은 개인, 여기다 개인권 쓰는 건 아닙니다. 임차에 쓰면 임대차 보증금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부채도 쓰죠. 부채는 이제 그 대차대조표에 나오는 재무상태표에 나오는 걸 기준으로 해서 쓰면 됩니다. 금융기관 대여금, 그렇죠? 일반. 그 다음에 조세도 다 부채죠. 이거 씁니다. 담보채무, 부담보채무. 그 다음에 파산 원인이 존재하면 회사가 파산에 이르게 된 과정을 여기다가 이제 힘들었던, 만약에 뭐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무슨 사태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여기다 이렇게 쭉 핵심적인 걸 쭉 쓰면 됩니다.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원인을 많이 미쳐서 코로나 때문에 법인 파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개인 파산은 그렇게 뭐 한 10% 정도 늦지만 법인 파산은 의외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급정지 사항 쓰고요. 뭐 이거는 주로 이제 어음 수표를 발행하는 부도라는 거는 그런 수표와 관련된 거죠. 어음 교환소, 어음 거래소에서 부도 처분을 받으면 여기다 쓰는 거죠. 부채 초과의 사실, 그렇죠? 뭐 대출 이자로 인해 지속적으로 부채가 늘어나서 지금 뭐 벌은 소득으로 이자도 제대로 못 갚는 거를 한계 기업이라고 하죠. 직원들 월급 다 주고 이자도 제대로 못 갚아요. 이자를 제대로 갚아야지 원금이 연기가 되는데 그 한계 기업이 대부분 이제 파산 대상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사정 및 그 경과. 아까 있는 거 다시 중원부원 하는 겁니다. 계속 간단하게 쓰면 됩니다. 신청 시사항, 사업 개수 유무. 대부분 할 수 없죠. 파산은 종업원이 처우,
뭐 종업원도 없습니다. 해고자 때문에 없습니다. 해고자 없음, 급여 및 미지급 퇴직금 없음, 노동조합 없다. 부채정리상, 임의정리. 만약에 뭐 사전에 좀 처분했으면 쓰면 됩니다. 그냥 관제인이 과연 용인할 만한 뭐 편파행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개입할 부인권을 행사할지 말지는 관제인이 정하는 겁니다. 그쵸? 이 자산 처분 현황 이런 걸 보고 쭉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첨부사항은 이런 겁니다. 이게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부동산 법인 등기부등본이죠.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에 파산 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의사록. 정관에 정해져 있지만 대부분 이사회를 거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의결한 거 도장 같은 거 찍고요. 회의록 같은 걸 만들면 됩니다. 공증까지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을. 그 다음에 이제 정관 있잖아요. 정관 내고 주주명부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 통장 거래용 통장 내고 예금 잔액 증명서 내고요. 임대차 계약서 있으면 내고요. 그 다음에 소유한 부동산인 부동산 등기부 내고, 그 다음에 이 재무제표, 표준재무제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 이거는 세무서에서 딱 띄워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재무상태표를 내는 겁니다. 최근 한 3년치 정도. 뭐 1기, 2기, 3, 기수별로 돼 있죠. 6개월을 반기로 하죠. 1기, 2기, 3기, 4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소유한 부동산 있으면 등본 내고요. 매각한 부동산, 그 다음에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보험, 뭐 체납증명서 혹은 완납증명서, 이런 거를 이제 쭉 내고서 법원에다가 이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파산 신청서가. 이것도 이제 뭐 약간 법인별로 차이점이 있지만 대부분 이 정도를 내고 법원에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파산관제인이. 판사는 이걸 보고 이건 지금 파산 선고를 받을 만하다라고 이제 선고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제인을 선임하면 관제인이 이걸 토대로 뭐 이것만 보지는 않습니다. 또 요구합니다. 뭐 거래 원장을 갖고 오라든지 뭐 아니면 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안 나오는 인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법인 등기, 뭐 법인 인감, 그 다음에 공인 인증서, 그 다음에 법인 카드, 왜 등기소에 들어가는 출입할 때 쓰는 카드, 이런 걸 다 관제인이 압류를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대표이사가 어떤 다른 일 못하게끔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출동을 해서 봉행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파산 신청서에 대략적으로 봤는데 대부분 여기서 이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늘리는 거죠. 그러면 되게 이게 지금 기본 뼈대만 돼 있는데 한 10여 페이지 되죠. 그럼 뭐 20-30페이지 정도? 어떤 거는 뭐 한 15페이지, 20페이지. 뭔가 쓸 게 많으면 늘어나겠죠. 그쵸? 정도 늘어나고. 그래서 법인 파산, 대표이사들도 법인 파산이 그리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하고 잘 의논해서 서류를 잘 구비해서 파산을 신청해서 아주 각 개별 채권자들한테 시달리지 말고 법원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권리 행사를 해서 투명하게 법인의 어떤 재산을 정리하면 형사고소도 덜 당하고 근로자들도 이해를 하겠죠. 월급을 좀 못 주더라도 일단 채당금을 받거나, 그렇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가급적 법인 파산, 물론 비용이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예납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10억에서 30억 기준으로 10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5억 이하일 때는 500만 원, 5억에서 10억일 때는 700만 원, 그 다음에 10억에서 30억까지는 1000만 원, 30억에서 50억일 때는 1200만 원, 50억에서 100억일 때는 1500만 원, 100억 이상은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부채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통상 그래도 뭐 한 5억에서 한 30억 정도가 일반 조그만 기업 파산이 할 때 한 700에서 1000 정도의 비용을 변호사 비용 빼고요. 거기다 변호사 비용도 뭐 그 정도 들거나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좀 부담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시제가 있던 법인에서는 가급적 투명하게 법인 파산을 신청을 해서 신청하는 게 아마 사업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